네, 최근 연예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해 그 진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사건 친족 상도례와 관련이 있다는데 최지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박수홍 씨 친형 고소 사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작년 여름 연예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고소한 사건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박수홍 씨는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0년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다가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이 형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형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네. 현재 박수홍 씨의 친형은 50억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어서 구속 기소되었고요. 또 박 씨의 형수 역시 일부 공범으로 인정되어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박수홍 씨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자산 관리를 모두 자신이 했고 또 횡령죄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데 이 법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친족 상도례의 한자를 보면 그 도자가 절도할 때 바로 그 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족 간의 절도에 관한 규정, 더 넓게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네. 절도와 사기, 횡령, 배임, 공갈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또 강도죄와 재물손괴죄, 강제집행 면탈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동거 친족이나 동거 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의 친족 사이에서는 친고죄라고 하죠.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형을 면제한다는 것은 죄는 성립이 되는데 다만 처벌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선 박수홍 씨 사례에서 보면 형은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해서 죄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고 박수홍 씨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친족 상도례를 악용해서 문제가 된 사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친족 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조카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작은아버지 부부가 조카와 함께 살면서 조카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월급을 착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인권기관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을 했지만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못했고요. 또 노인에게 자식이 허락 없이 연금이라든가 임대료 그리고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갚지 않는 등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학대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분명 이 법 필요해서 도입된 제도일 텐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친족 상도례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고 가정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인데요. 현재까지 여전히 존속 중이고 또 헌법재판소 역시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어지는 것을 막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 합헌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친족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고 있고 또 앞선 사례들처럼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을 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친족 상도례 규정이 지금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최근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는 친족 상도례 개정안이 총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또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에 한해서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피해자 심신 장애를 이용해서 친족 간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이렇게 3건이 발의되어 있고요. 또 학계에서는 법을 완전히 없애면 아이들이 부모님 지갑에서 슬쩍 꺼내가는 소액의 돈까지 처벌하게 된다면서 형 면제 대신에 당사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친족 상도례 규정이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해서 개정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친족 상도례와 관련한 법적인 논쟁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